그거 아세요? 북미에는 할로윈도요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난감해지실 수도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북미에서는 정말 많이 기다려지는 이벤트 중에 하나죠. 할로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할로윈 하면 많은 분들이 북미에 맨 처음에 오셔서 좀 낯선 절기이기도 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처럼 즐기는 그런 절기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할로윈이라는 것의 기원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할로윈은 어디서 온 절기인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할로윈의 어떤 에티켓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요. 변호사인지라 할로윈 때 굉장히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예전에 있었는지, 그래서 좀 예방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안전수칙을 세우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 하시면 데코레이션이 엄청 많아요. 귀신, 드라큘라, 미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무서운 귀신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귀신들을 몰아낸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할로윈에 언제 시작되었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고대 켈트족이죠. 바이킹족이 11월 1일이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30일이죠. 11일 전에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요. 그 해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귀신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무서운 귀신 분장을 하고 불을 피워서 죽음의 신인 삼하인을 기리며 11월 1일 새해인 바로 전날인 새해 이브인 10월 31일을 보냈다고 하는 데서 이 할로윈이 기원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있고요. 다른 기원들은 All Saints Day라 그래서 1000년 정도의 이제 초대교회에서 할로윈 데이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절기가 비슷해요. 11월 1일 크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31일 날 그 이브에 크게 본파이어, 캠프파이어처럼 막 나무도 하고 퍼레이드 하고 드레스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천사와 악마 분장을 하고 드레스업을 내게 했었대요.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할로윈의 기원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로윈의 에티켓인데요. 지켜야 될 할로윈의 에티켓. 그럼 도대체 에티켓이 뭐야? 라고 하는데, 자, 할로윈이 되면 아시겠지만 파티도 많고 미팅도 많고 밖에서 이벤트도 많아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캐나다 이게 원더랜드라든지 토론토에서는 카사로마에서 크게 데코레이션 하고요. 어딜 가셔도 할로윈 데코레이션이 있거든요. 할로윈 날에는 특히 이쪽 토론토라든지 뉴욕, 그 다음에 이제 버스턴, 이스트 쪽이죠. 동부 쪽에서는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한 5시에서 6시 되기 시작하면 되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보통은 5시부터 6시 해서 8시쯤 끝나는 게 통상적이고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동반해서 동네에서만 많이 다니는 게 좀 통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동네로 가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보통은 집 앞에다가요, 그거 아시죠? 칼빙 해가지고 좀 무섭게 생긴 펌킨 놓잖아요. 거기에 불을 켜놓은 집에만 아이들이 원래는 가서 문을 두드리고 캔디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캔디가 다 소진되거나 캔디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나는 할로윈을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집에는요, 정문에다가 불을 보통 꺼놓든지 집 주위에다가 1층 불을 꺼놓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두드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면은요, 보통 문을 두드리고 trick or treat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trick 하든지 아니면 treat을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캔디를 주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해코지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trick or tre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캔디가 있으시면 주시고, 캔디가 다 나가면 그 문 앞에 아니면 1층에다 불을 꺼놓으시면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캔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 하실 때가 언제냐면, 불을 다 켜놨는데 나는 캔디를 준비도 안 해놓고 한국 분들은 이렇게 그냥 잘 모르시니까 이러고 있는데 계속 와서 물을 두드리는 거예요. 캔디 달라고. 그럼 되게 좀 미안하잖아요. 10월 31일 날 한 5시부터 8시까지는 앞에 1층에 불을 꺼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로윈에 많은 인파들이 모입니다. 파티도 많고요. 할로윈 파티도 많고요. 되게 분장하고 되게 들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또 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인파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클럽 같은 데서 총격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칼 같은 이런 좀 중대형 범죄들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캐나다에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범죄는요,
이렇게 캔디를 나눠주는데 캔디 안에다가 독극물을 넣던지 이물질을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때 받으시는 캔디 중에 혹시라도 봉지가 뜯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사과라든지 이런 걸 주시면 그냥 이렇게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로윈 때 통상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요 한 17% 정도 범죄율이 올라간다 그래요. 할로윈 하는 거 셀러브레이트 좋은데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좀 대처하시고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보시면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캐나다 정부 사이트죠. Government of Canada에 할로윈 세이프티가 아예 나와 있어요. 되게 많죠. Custom with flowing skirt, capes, baggy sleeves.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누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본인도 어디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커스텀을 되게 좀 너무 긴 거는 하지 말라. 그리고 뭐 또 다른 건 뭐냐면 커스텀이 이제 flame resistant. 왜냐면 촛불을 들고 걸어 다닐 때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아니면 촛불을 켜놓을 때가 많습니다. 좀 되게 어텐틱하게 하겠다고 요즘 대부분 LED 라이트 쓰는데 촛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커스텀이 불에 붙이시면 확 타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flame resistant 한 거 쓰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그래서 되게 좀 밝은 색 입으시라고. 이제 뭐 데코레이팅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왜 데코레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데코레이팅으로 걸려 넘어져도 개인 상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캔들 같은 거를 잘못 놓으셨다가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낙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Be cautious with candy and toys. 아이들에게 첫 번째 부모님이 먼저 보기 전에는 캔디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줄 때도 목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캔디나 좀 이런 것들은 주지 말고 조그만 토이들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좋겠지라고 줬을 때 에이지 어프로프리트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세에서 5세까지는 막 입에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주는 사람도 조심하고 받는 입장에 조심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할로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게 10월 31일이고 캐나다나 북미에서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도 커스텀을 입고 가요. 할로윈 너무 기쁘고 좀 재밌는 절기긴 한데 이제 좀 사고 사건도 좀 많고요. 좀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몇 년 전에 좀 할로윈 때 굉장히 좀 불운한 사고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다치시고 또 힘든 일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안전하게 할로윈을 좀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세이프티 팁을 갖고 이번 영상이 이제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로 지금 오시는 분들, 와 계신 분들이 처음 맞이하신다면 이런 그 에티켓에 대해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번에도 캔디 많이 사셔서 아이에게 나눠주시면서 좀 유쾌하게 한번 이번 할로윈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캐나다에서 이렇게 조금 더 흥미롭거나 이슈가 될 만한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에피소드 만들어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힘이 되겠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조지현 변호사였습니다.